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는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해외 선물 상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 한 해 원유 워낙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하시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1년 전망을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네. 이제 1월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 원유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초기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주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을 보니 약간 이제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가 대충 예측이 돼 가지고 네네. 요거를 이제 유종별로 해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네네. 그거에 대한 걸 일단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1년 동안 위로 보십니까? 좀 아래로 보십니까? 일단은 위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 박스는 더 올라가죠. 한 박스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일단 저도 그냥 추상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네. 경기가 좀 돌아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는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결국 원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테니까 네. 좀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인데 네. 비슷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공급이 과다한데 네네. 그 공급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감산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가지고서 더 이제 그 가격을 상승을 시도를 할 거란 거죠.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벤트가 과연 얼마나 안 나오고 조용하게 잘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상승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네.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승은 상승인데 이제 작년도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요동을 한번 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올해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오르기는 올라가는데 네네. 그렇게 쉽게는 잘 안 올라갈 거다. 아. 근데 아주 완만하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동안 유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유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네. 좀 유종별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표로 하나 만들어 가져왔는데 네네. 일단 WTI하고 그다음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 세 가지가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가격 인상 압박을 주는 것들이 일단 WTI가 우선 셰일 오일이 개발이 부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일 업체들 메이저들이 그 셰일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니까 네. 얘네들이 인수합병하는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제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네네. 거죠. 그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이란 말고도 이제 리비아가 지난주에 또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가격이 조금 더 여동칠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아프리카발 그 지정학적 이슈가 좀 더 있을 수 있고 네. 또 연동해서 터키라든가 아니면 시리아 쪽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역시 이란이 지정학적 요인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 두바이유는 특히 이제 사우디 아람코의 주가하고 또 연동이 돼가지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람코가 어떻게 지금 뭐랄까 운영을 해가지고 네네. 혹은 이제 회사 정책을 가지고서 유가를 조정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유가는 분명히 올라는 가는데 네네. 과연 이게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네. 세부 내용은 좀 계속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유가가 올라갈 방향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WTI부터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볼게요. 네. 그 셰일 혁명을 통해서 그 셰일 오일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셰일 업체들이 이제 오일을 조금은 덜 생산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인가요? 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돈이 고갈이 됐어요. 2016년도에 이제 그 은행권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량의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거를 가지고서 생산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셰일 유전을 개발을 해왔는데 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도권 은행에서의 대출 라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올해는 더 이상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없고,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슐럼버그라고 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유전
개발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오일 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미국의 셰일 사업부를 축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발표하기를 뭐라 그랬냐? 올해 그 CEO 회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셰일 사업부는 이제 절반으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그 인력들을 전부 다 국제 그 개발로 해서 즉 이제 중동이나 남미 아니면 아시아 쪽에 있는 유전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올해는 추진을 하겠다로 이렇게 천명이 나왔어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그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내 자산의 그 감가상각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 감가상각 나올 때 분이 어디냐면은 대부분이 거의 다 셰일 업체들이거든요. 네네. 뭐냐 이게 하면은 셰일 업체들이 요거 좀 더 파야 되겠어요 하고서 이제 패런 분지에서 네네. 그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땅을 파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래킹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금난이 생겼죠. 네. 그다음에 또 이거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하수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나왔고, 네. 다음 세 번째로 또 이 그 미 정부에서 또 그 방사능 폐기물 때문에 저번에 한번 그 두 군데를 그 텍사스하고 뉴멕시코 쪽에다가 한다 그러면서 이게 그 패런 문제하고 겹쳤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트래킹 하다 보면은 위험한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또 떠올랐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삼중고 때문에 셰일 업체들이 이익이 자꾸 줄어들고 가지고 있던 돈은 자꾸 까먹고 이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슐럼버거에서도 봤을 때는 이게 이래가지고선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니까는 가져왔던 기계들이 다 서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했고, 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기계들이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니라 특수 장비들인데다가 네네. 또 고가이다 보니까 얘들 하루 놔두면 한 1년 놔두면 감가상각 한번 나가면은 아. 이게 무시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100억 달러 이상 순손실이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장비가 놀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셰일에 대해 가지고서는 오일 생산량은 좀 줄어들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기존에 있던 유전에서 더 퍼내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벌충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에는 아직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새로운 그 꼬다리 개발이 아직은 좀 멀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사이에 갭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량에 아. 그 갭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원유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WTI는 그렇고요. 브렌트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예. 리비아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이게 어제까지 해가지고서 그 동부하고 서부, 그러니까는 그 동부 쪽에 있는 군벌, 그러니까 네네. 칼리파 합타라는 장군이 있죠. 네.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그 유엔에서 지지해주는 트리폴리 정부하고 네. 지금 계속 그 내전 중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트리폴리를 이 동부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습도 하고 막 그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시가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우니 불쌍한 백성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난민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넘어오니 야 그렇죠. 너네들 좀 조용히 해야지 우리가 좀 살 것 같아 이러고서는 이 네네. 유럽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아. 그래 터키나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제 가가지고서 이 두 정부를 두 이제 세력을 어떻게든 휴전시키고 좀 네. 안정을 시키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실패하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이번에는 유럽에서 유럽연합하고 러시아가 이제 모여가지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좀 휴전을 시키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전에 네. 그 동부 측의 반군들이 그러면은 동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그 원유들을 네. 그 원유들을 우리 천재지변의 이유로 이거 생산 중단해야겠어라고 잠가버렸던 거죠. 네. 밸브를 잠가버린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이게 그쪽으로 가면 원래 리비아가 석유 회사가 13개가 있어요, 자회사가.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저기 벵가지가 제가 있던 데고 벵가지가. 네네. 그래서 이제 드레이티나 그다음 마스 브레가 그다음에 라슬라누프 있고요. 그다음에 시드르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 시드르가 이제 시르텐데 저기가 이제 원래 카다피 고향입니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지역들에서 나는 저기가 이제 항구에서 이제 배로 나가는 원유는 저기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서부 쪽에 트리폴리 쪽을 보시면 자위아라는 데가 있는데 저쪽에서 나가는 거는 저기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태리로 넘어가서 네네.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까지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기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저기 북부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서 저렇게 파이프라인이 가는데 네네. 저기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사막에서 나는 원유가 사실은 전체 리비아 원유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전부 다 짱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남유럽하고 그다음에 중부 유럽 쪽에 그 네네. 유가에 영향을 받고 그런 브렌트유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까 보니까 1시간 전에 일단 동부 군벌 측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휴전 협상에 나오기로 하겠다라고 네네. 다시 발표는 나서 그나마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원래 한 나라가 아니고 세 개 나라를 하나로 합쳐놔서 만드는 나라다 네네.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가 특히 이제 그 서로 반목이 치열합니다. 네네. 그랬는데 그 처음에 원래는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동부에 있던 그 세력들이 그 훨씬 더 힘이 셌어요. 네.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좋았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카다피가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한 70년 가까이 차별을 받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두바이유는 안 봤고요. 브렌트유 그리고 WTI의 유종별 지금 그 갖고 있는 이슈를 봤는데 시간이 조금 그 애매해서 두바이유를 네. 수요일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전략을 네. 전략을 한번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 제가 그 박스권을 만드는 거를 표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WT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5에서 62불 박스,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60에서 72달러 박스, 네. 다음 두바이유가 60에서 75불까지 이렇게 좀 상당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유동적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전히 많은 과다 공급 물량이 있거든요. 네네. 비록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사우디 아람코의 네. 그 드론 공격도 있었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재고가 남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가능하면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해진 요 박스권 안에서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네. 그 갑작스런 그 급락이라든가 급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미 대선이 있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특히 서지 그 물량 급등이라 그러죠. 서지가 들어오면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